아침 혈당을 흔드는 과일 조합의 진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부엌에서 당신은 평소처럼 싱싱한 과일 몇 가지를 꺼냅니다. 달콤한 바나나 하나, 시원한 포도 한 줌, 그리고 향긋한 배 한 조각. 색감이 고운 이 조합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 한 접시가 70세 이후의 당신 혈당에 생각보다 더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젊었을 때보다 둔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췌장이 분비하는 인슐린 양도 줄어들고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당분이라도 몸속 혈당이 오르는 속도와 폭이 더 커집니다. 문제는 아침이라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에너지를 빨리 보충하려는 경향이 강해 당분 흡수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에 과일 속의 단순당,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당은 순식간에 급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와 포도를 함께 먹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섬유질이 비교적 많아 완만하게 흡수됩니다. 반면 포도는 당분이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존재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이 둘이 함께 들어가면 빠른 흡수와 느린 흡수가 뒤섞여 혈당 곡선을 불규칙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갑자기 두 방향에서 큰 돌을 던진 것처럼 혈당의 파동이 커지고 오래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고 생각한 환자분들이 아침마다 다양한 과일을 한 번에 먹다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오시는 경우입니다. 혈당 수치가 며칠씩 불안정하게 출렁이면 피곤함,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어지럼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혈당 변동은 장기적으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반복해서 남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조합과 타이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세 이후에는 과일을 한 번에 여러 종류 섞어 먹는 것보다 혈당에 부담을 덜 주는 방식으로 나눠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아침 식탁에 여러 종류의 과일이 올라와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혈당을 지키는 과일 섭취 방법이 훨씬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과일의 단맛이 때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단맛 뒤에 숨은 포도당의 함정이 생각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단맛 뒤에 숨은 과일의 포도당 함정. 달콤한 과일을 한 입 베어 물 때 그 부드럽고 촉촉한 과즙 속에는 여러 종류의 당분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단맛이라고 느끼는 성분은 크게 포도당, 과당, 그리고 소량의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포도당은 노년층 혈당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주범입니다. 포도당은 입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몸이 흡수를 서두릅니다. 침속 효소, 위와 소장에서의 분해 과정이 단순해 마치 바로 사용 가능한 연료처럼 신속하게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이런 빠른 연료 공급이 유익했을지 모르지만 7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빠른 포도당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마치 작은 하천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것처럼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범람합니다. 여기에 과당이 섞이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과당은 혈당 수치를 즉시 올리지 않는 대신 간에서 대사되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오면 당장은 혈당이 급상승하고 이후에는 혈중 지방 수치까지 서서히 높아져 혈관 건강을 이중으로 위협하게 됩니다. 진료실에 찾아온 한 72세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포도와 참외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혈당 측정 결과 식후 1시간 내 190mg DL 이상, 식후 2시간 내도 160mg DL 이상 유지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포도 속의 포도당과 과당, 참외의 높은 당지수가 함께 작용해 아침마다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과일의 당분 함량은 품종과 숙성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당 흡수가 느리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해 흡수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떤 상태로 먹느냐가 혈당 반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과일의 단맛이 항상 건강의 신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당분이 높은 과일을 다른 고당 과일과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 뒤에 숨어있는 포도당의 함정을 알면 맛있다 해서 멈추지 않고 내 몸이 안전한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과일 조합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당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합 자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과일 조합 사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과일 조합이 혈당을 크게 흔드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식 시간에 색감이 예쁘다, 입맛이 돈다는 이유로 고른 과일들이 뜻밖의 혈당 폭탄이 되곤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5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건강 주스를 직접 갈아 드셨습니다. 재료는 바나나, 키위, 포도, 사과, 그리고 꿀 한 스푼. 듣기만 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보이지요? 그런데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기록해보니 주스를 마신 지 30분 만에 혈당이 80mg, DL에서 185mg, DL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나나와 포도는 고당 과일, 키위와 사과도 당지수가 높고 여기에 꿀까지 더해져 단순당이 한 번에 대량 흡수된 것이죠. 주스 형태라 섬유질이 파괴되어 흡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세 남성 환자입니다. 평소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식단을 조심했지만 오후 간식으로 수박과 참외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여름 과일이고 시원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었지만 수박과 참외는 모두 수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당분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두 과일을 한 번에 먹으면 혈당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특히 수박 속의 포도당과 참외의 과당이 결합해 인슐린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니 섭취 전후 혈당 차이가 90mg, DL 이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교묘합니다. 68세 환자분인데 과일은 항상 소량만 먹는다며 방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량이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포도 5알, 점심 후 복숭아 반 개, 오후에 바나나 반 개를 먹었는데 하루 전체를 합하면 고당 과일이 시간차로 꾸준히 들어가면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단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과일의 종류와 조합이 혈당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지는 시간대, 예를 들어 아침 공복이나 운동 직후, 혹은 섬유질 없이 먹을 때는 혈당 상승이 더 가파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일을 고를 때 맛이나 계절만 고려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급상승한 혈당이 몸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년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노년 건강에 남기는 흔적.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순간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숫자로 보면 단순히 식전 100mg, DL에서 식후 180mg, DL로 오르는 일일 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지고 당분이 혈관 내벽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 현상을 만듭니다. 당화된 혈관은 탄성을 잃고 쉽게 상처받으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이런 손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마치 유리컵 표면에 잠금이 자꾸 생기듯 혈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 시력 저하의 위험이 커집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눈 속의 미세 혈관들이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망막혈관은 가늘고 섬세해서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에 쉽게 손상됩니다. 당뇨성 망막병증의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도 그냥 글자가 흐릿해진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다가 이미 망막출혈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상승하면 신장은 당분이 포함된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구체라는 필터 조직이 손상되고 단백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그리고 오래 걸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뇌혈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뇌 속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거나 수축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혈당 변동이 심한 노년층은 뇌졸중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당 스파이크는 몸 전체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식사 후 심한 졸음,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생깁니다. 어떤 환자분은 아침에 과일을 먹고 나면 꼭 1에서 2시간 뒤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혈당이 오르고 그 뒤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혈당 롤러코스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눈, 신장, 뇌, 에너지 대사 전체에 흔적을 남기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우리가 무심코 선택한 과일 조합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비타민만 보고 먹다가 당뇨 관리에 함정이 되는지, 과일의 긍정적인 면이 어떻게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발목을 잡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타민만 보고 먹다 놓치는 함정. 우리가 과일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약 대신 과일을 먹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비타민 C, 비타민 A, 칼륨, 식이섬유 등은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비타민 함량만 보고 과일을 선택하면 당분 함량과 혈당 영향은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많아 겨울철에 특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귤이나 오렌지를 여러 개 연속으로 먹으면 과당과 포도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비타민의 이점은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나지만 혈당 상승은 즉각적이고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 결과 좋은 영양소 하나를 얻는 대가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큰 부작용을 감수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추나 말린 망고 같은 건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농도가 높지만 수분이 빠져 당분 밀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생과일 한 조각에 들어있는 당분이 말린 형태에서는 3에서 5배 이상 농축됩니다. 제가 만난 한 69세 환자분은 하루에 건대추 5개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혈당 패턴을 확인해보니 작은 대추 몇 개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혈당 상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타민과 당분은 패키지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상태의 과일에서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당분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영양과 혈당 부담이 항상 동시에 따라옵니다. 따라서 노년층에서 과일을 먹을 때는 이 과일이 비타민이 많으니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비타민이 많지만 당분은 얼마나 될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TV나 인터넷에서 피부에 좋은 과일, 면역력 강화 과일 같은 정보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콘텐츠는 장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식단 상담을 하면 이 과일이 몸에 좋다길래 매일 먹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기준이 혈당이나 당뇨 관리까지 고려한 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다양한 식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채소, 견과류, 해조류에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고당 과일에서만 비타민을 보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비타민 보충제가 아니라 간식에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혈당에 비교적 안전한 과일과 그렇지 않은 과일을 구분하는 방법, 즉 GI 지수와 섬유질 함량을 기준으로 한 혈당 안전구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안전구역에 드는 과일과 아닌 과일.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별표 GI 지수, 혈당 지수, 별표입니다. GI 지수는 음식이 섭취 후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게 올리는지를 0에서 100까지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높을수록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죠. 70세 이후의 혈당 관리는 이 GI 지수를 기준으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GI 55 이하는 저 GI, 56에서 69는 중 GI, 70 이상은 고 GI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GI 약 38, 배, GI 약 38, 자두,
GI 약 40는 저GI 과일이라 혈당에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반면 수박 GI 약 72, 참외 GI 약 70, 파인애플 GI 약 66은 고 GI 또는 중 GI에 해당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섬유질 함량입니다. 섬유질이 많을수록 당분의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나 딸기는 GI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저GI 과일이라도 섬유질이 적으면 혈당 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수박이나 참외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먹는 방법과 양입니다. 고GI 과일이라도 소량을 단독으로 먹지 않고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수박을 먹을 때 아몬드 몇 알이나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면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는 저GI 과일을 여러 개 섞어 먹는 것입니다. 각 과일이 개별적으로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더라도 종류가 많아지면 총 당분량이 늘어나 결국 혈당 상승폭이 커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서 양해합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 진단 후 사과와 딸기만 먹었지만 하루에 먹는 양이 많아 식후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과일의 종류만이 아니라 총량, 먹는 시간,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조합까지 고려해야 혈당 안정구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독으로는 괜찮지만 섞어 먹으면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의 과일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합이 문제다. 섞어 먹으면 더 위험한 경우. 많은 분들이 과일은 종류를 다양하게 먹어야 영양이 골고루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특히 당뇨나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이 습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일의 조합이 혈당을 훨씬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고당 과일 플러스 고당 과일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과 참외를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두 과일 모두 GI가 높고 수분 함량이 많아 단시간에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당은 30분 이내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슐린 분비가 뒤늦게 몰려와 급격한 하강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 졸음, 심한 경우 어지럼증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당 과일 플러스 중당 과일의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포도와 감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합은 빠른 흡수 플러스 중간 속도 흡수가 겹쳐져 혈당 곡선이 더 길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혈당이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로 많이 간과하는 조합은 과일 플러스 과일 주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씹어 먹으면서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는 경우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기에 씹어 먹는 과일의 당분까지 더해져 혈당이 이중으로 자극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조합을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은 71세 남성 환자분이 나는 과일을 조금만 먹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아침에 바나나 반 개와 포도 몇 알을 먹은 뒤 토마토 주스를 한 컵 마시고 계셨습니다. 양은 적다고 느껴도 당분의 질과 형태를 따져보면 충분히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 플러스 신선한 과일의 조합입니다. 건포도, 말린 대추, 말린 무화과 같은 건과일은 당분 밀도가 높아 신선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단숨에 치솟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헬시푸드 스타일이라고 해도 당뇨 환자에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과일의 조합은 단순히 맛이나 영양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괜찮은 과일도 함께 먹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과일을 먹는 시간대가 혈당 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아침 공복 식후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 이 혈당을 바꾼다. 많은 분들이 과일의 종류나 양만 신경 쓰고 언제 먹느냐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의 혈당 관리는 과일을 먹는 시간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몸은 혈당이 다소 낮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참외처럼 고GI 과일을 공복에 먹으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이후 급격한 혈당 하락이 나타나 아침 식사 후 졸음이나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는데 이때 이미 밥이나 빵, 면 등 탄수화물로 혈당이 오른 상태에 과일 당분이 추가됩니다. 혈당의 이중 상승이 일어나면서 식후 혈당이 200mg, DL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분은 점심에 밥과 반찬을 먹은 후 바로 감 한 조각을 드셨는데 식후 1시간 혈당이 210mg, DL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간식 시간입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일을 먹는 경우, 특히 활동량이 적은 오후 시간대에는 혈당이 올라간 후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량이 적고 인슐린 민감도도 낮아져 있어 과일을 먹으면 서서히 올라가지만 오래 머무는 혈당 패턴이 나타납니다.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혈관과 신장에 장기적인 부담이 누적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임상 경험상 가벼운 운동 직후나 채소 단백질과 함께 먹는 식사 중간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당분을 에너지로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폭이 완만합니다. 또한 채소와 단백질은 당분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서 채소 반찬과 생선, 두부를 먹은 뒤 사과 반 조각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대를 잘 선택해도 당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은 결국 크게 오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서 섬유질과 함께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노년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과일을 즐길 수 있는 조리와 손질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 당뇨 환자를 위한 과일 조리 팁. 과일은 대부분 생으로 먹지만 70세 이후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조리 손질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 팁은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 배, 포도, 키위처럼 먹을 수 있는 껍질은 가능한 한 벗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합니다. 물론 농약 잔류가 걱정된다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 희석액에 담갔다가 헹구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썰지 않기입니다. 과일을 작게 잘라 놓으면 표면적이 넓어져 씹는 과정 없이도 당분이 더 빨리 흡수됩니다. 특히 수박이나 멜론을 깍둑 썰기에 한 번에 여러 조각을 먹으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째로 베어 먹거나 큰 조각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스 대신 통과일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거의 파괴되고 당분이 액체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2개로 만든 주스는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통째로 먹으면 같은 양이라도 섬유질이 포만감을 주고 흡수를 늦춥니다. 네 번째는 냉동 보관 활용입니다. 바나나나 포도를 냉동 보관했다가 살짝 해동해서 먹으면 씹는 속도가 느려져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게다가 시원한 온도는 포만감을 더 빨리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단, 너무 차갑게 먹으면 치아나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기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대신 그릭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반응이 완화됩니다. 이는 단백질과 지방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 조각에 아몬드 5에서 6알을 곁들이면 같은 사과라도 혈당 반응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별도의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 디저트로 먹으면 이미 올라간 혈당이 더 높아지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됩니다. 식사와 과일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과일 섭취 시 혈당 변화를 완화하는 단백질과의 황금 비율과 그 구체적인 식단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의 황금 비율.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은 막기 어렵지만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그 속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과일 당분이 혈액 속으로 뛰어드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방법은 과일, 단백질은 2:1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개, 약 100g에 그릭 요거트 50g을 곁들이거나 바나나 반개, 약 60g에 삶은 달걀 반개를 같이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 반응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해마다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안정뿐 아니라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당뇨 관리에 유리합니다. 여기 몇 가지 실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1. 아침 간식 사과 반개 플러스 무가당 두유 150ml. 2. 오전 활동 후 블루베리 한 줌, 약 40g, 플러스 아몬드 6알. 3. 점심 대체 간식 삶은 달걀 1개 플러스 키위 1개. 4. 저녁 후 산책 전 배 반개 플러스 그릭 요거트 50g. 5.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노년층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저지방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고기를 곁들이는 경우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를 소량만 첨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74세 여성 환자분이 과일만 먹던 습관을 바꾸어 아침에 사과 반개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도록 했더니 식후 혈당이 160mg, DL에서 130mg, DL로 안정되었습니다. 변화는 불과 2주 만에 나타났고 오후 피로감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과 과일을 함께 먹는 습관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의 변동폭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동폭이 작아지면 혈관 손상이 덜하고 전신 피로도 감소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탁 위에서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생활 습관 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에서 과일을 안전하게 즐기는 습관. 과일을 완전히 끊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제한이 아니라 별표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가 별표에 초점을 둡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미리 정하기입니다. 70세 이후 당뇨나 혈당 변동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 총량을 100에서 15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반개 100g, 면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양은 베리류나 저당 과일로 채워 소량 나누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과일 간격 두기입니다. 식사 직후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면 혈당이 이중으로 상승합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면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과일을 섭취하게 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과일을 메인 간식으로 설정하지 않기입니다. 간식의 주재료를 단백질이나 채소로 두고 과일은 곁들이기 역할만 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과 오이,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네 번째는 과일의 숙성도와 상태를 확인하기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덜 익은 과일보다 당분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숙성이 진행될수록 전분이 당으로 변해 GI 지수가 높아집니다. 달콤함이 강한 과일일수록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집에 고당 과일을 많이 쌓아두지 않기입니다. 눈에 자주 띄면 습관적으로 먹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 계획된 양만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는 혈당 체크 습관입니다. 새로운 과일을 먹거나 조합을 바꿨을 때는 식후 1시간과 2시간 혈당을 측정해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별 맞춤 식단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한 70대 환자분은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식후 혈당 변동폭이 50mg, DL에서 20mg, DL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과일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 조합 순서를 바꾼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렇게 작은 습관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 작은 습관이 만든 큰 변화.
70세 이후의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과일 섭취 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에 조금만 바꿔도 혈당 곡선과 몸 상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줄이는 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일 종류, 양, 시간, 조합을 조절한 환자분들은 불과 2에서 3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아침 기상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 혈당 측정기 수치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 생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분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이는 마치 좁은 하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붓는 대신 일정한 속도로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급격한 유입이 없으면 혈관, 신장, 눈, 뇌가 받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한 과일 습관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됩니다. 과일과 단백질을 함께 먹기 위해 아침 식단에 달걀이나 두부가 추가되고 과일을 운동 후에 먹기 위해 산책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연결된 변화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한 번이 간식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먹던 바나나를 점심 식사 2시간 후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한 조각의 과일을 어떻게 먹을지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